짐 돌아가는 거 같네. 저번에 문제 풀다가 너무 힘들었어. 자, 74쪽에 대표값.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에 다 드러나 있죠. 어떤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인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고 있는 대표값으로 평균이 있죠. 평균. 그치? 너 국어가 몇 점이야? 너 수학이 몇 점이야? 너 영어가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냥 너 평균이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평균처럼 어떤 값들을 대표하는 애를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값에는 평균이 가장 흔하게 쓰는 대표값이지만 평균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다. 중앙값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빈값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을 보면 대충 느낌은 오는데 중앙값은 뭘까요? 가운데. 예를 들어 이번에 서연이의 시험 점수를 쫙 일렬로 나열해 놓은 다음에 한 가운데 있는 점수를 고르면 그게 중앙값이 되는 거죠. 그냥 가운데. 그냥 가운데 있는 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근데 가운데 있는 걸 고르려다 보면은 이럴 수가 있죠. 만약에 뭐 71, 뭐 85, 89, 91, 97. 자, 이렇게 5과목을 봤다면 가운데 걸 고를 때 고민될 게 없죠. 그냥 이걸 고르면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6과목을 봤어. 이러면은 가운데 걸 어떻게 고르나? 가운데 것을 골라보면 두 개가 골라지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두 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걔네 둘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얘네 둘의 또 가운데. 그치? 그래서 혹시 가운데 있는 값이 두 개가 골라지면 걔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그게 중앙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값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개만 나오겠죠. 평균도 그렇지 않니? 평균도 어떤 자료를 던져주던지 그 자료의 평균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중앙값은 그런 개념이고 최빈값이라는 건 무슨 뜻일 것 같아? 최빈값? 일단 최는 최상급이겠죠. 그죠? 빈도, 맞아요. 빈. 가장 빈번하게, 가장 자주 등장한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전같이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최빈값이라고 할 만한 애가 없죠. 모든 점수가 다 한 번씩밖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최빈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71점인 과목이 하나 더 있었어. 이렇게 되면은 최빈값이 뭐가 돼? 71이 되는 거예요. 근데 71점이 두 개였었는데 100점이 세 개야. 이렇게 되면 이제 최빈값이 뭐가 돼? 100점이 되는 거지. 그치? 아주 그냥 단순하게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최빈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최빈값의 특징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71도 두 번 나왔고 100도 두 번 나왔어. 이러면 최빈값은 뭘까? 둘 다입니다. 둘 다. 아까 전에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한 번씩만 나오면 최빈값이 뭐라 그랬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최빈값이 갖는 또 특징이죠. 아까 평균이나 중앙값은 무조건 하나로 결정된다 그랬지. 근데 최빈값은 없거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값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고요. 밑에 설명이 뭐 그런 거죠. 쭉 나열해가지고 한가운데 있는 값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고를 때, 중앙값을 고를 때 조금 고민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요거의 중앙값을 찾아봐라. 요거의 중앙값은 뭘까요? 50일까요? 아니죠. 뭘까요? 아니죠. 2분의 100일. 그러니까 한가운데 있는 값이 일단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그죠? 두 개가 골라지죠? 전체적으로 개수가 짝수개니까. 그러면 그 두 개가 50하고 51이겠니? 아니면 49하고 50이겠니? 50하고 50하고 51입니다. 그쵸? 그죠? 얘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짝수개인데 반으로 딱 잘랐을 때 50에서 끝나니까 그 바로 다음 거인 51까지 이렇게 둘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거니까 50.5가 되겠죠. 50.5.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51이죠. 그치. 그럼 전체 개수가 홀수기로 바뀌었으니까 하나가 골라질 거고 그 하나는 아까 전에 했던 50
다음 숫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전체 그 별량의 개수가 n개인데 n이 홀수일 때, 지금 좀 전에 100일까지 써져 있는 게 이제 홀수인 거죠. 그때는 그럼 몇 번째 게 한가운데 거였냐면 51번째가 한가운데였잖아. 그럼 그 51번째라는 걸 n에 대해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1부터 100일까지니까 101이 n인 거죠. 그러면 이 n을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51이라는 애가 나올까요? (51을) 만들려면 일단 n에다가 1 더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홀수계일 때는 항상 전체 개수에다가 더하기 1하고 나누기 2 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몇 번째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n이 짝수면 어떨까요? n이 짝수. 아까 전에 짝수면 일단 숫자가 몇 개 골라져? 2개 골라지지, 2개. 그 2개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하고 51번째였잖아. 그럼 이거는 n을 짝수니까 2로 나눈 거하고 n을 2로 나눈 거하고 그 다음에 n을 2로 나눈 것에다가 1 더한 거 있지. 그지? 그러니까 2분의 n 번째와 2분의 n 플러스 1 번째의 평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걸 1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지만 이게 만약에 1씩 커지는 게 아니라 막 랜덤하게 커진다면 그럼 우리가 몇 번째 거를 골라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물어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종종, 자주는 아닌데 종종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중앙값은 왜 쓸까요? 평균 쓰면 대부분 다 대표값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중앙값이라는 거는 굳이 왜 만들었을까? 최빈값은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색깔이 좀 다르죠. 최빈값은 걔만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 반에 있는 애들 중에서 야 니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이렇게 조사했을 때 그 조사한 결과를 내가 평균이나 중앙값을 낼 수가 없죠. 그쵸? 그럴 때는 최빈값을 쓸 수밖에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최빈값은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 있어. 그래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건 필요한 거 알겠는데 중앙값은 그러면 평균보다 좋은 점이 뭘까? 왜 굳이 중앙값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까? 뻘소리가 아니고 문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 있죠. 그지? 여기 자료의 별량 중에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그 자료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예를 들면 우리 찬호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막 뭐 98점, 막 99점, 100점 이렇게 쭉 봤다가 95점, 93점 이렇게 봤다가 5점을 하나 받았었다. 그러면은 이 5점짜리 이 과목 때문에 평균에 심대한 타격이 있죠. 그죠? 약간 찬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 아, 내 다른 거는 졸라 잘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평균을 한 20점 깎아먹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럴 때는 평균을 내면은 얘가 너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조금 대표값으로 평균을 쓰기가 좀 그래. 별로 안 좋아. 요럴 때 이걸 만약에 중앙값으로 구한다면 얘가 물론 역할을 하긴 하지만 평균을 구할 때의 역할에 비하면 중앙값에서 얘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하죠. 여기 중앙값 구해보면 6개니까 귀찮으니까 하나 더 할까? 자, 100 하나 더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제일 작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이게 중앙값이잖아. 그치? 중앙값은 98이니까 괜찮잖아. 그치? 이걸 평균 내버리면 평균 70% 나온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껴있을 경우에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게 껴있으면 그것 때문에 평균이 너무 영향을 확 받아. 그래서 그건 대표값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럴 때 우리가 중앙값을 써준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은 뭐 웬만한 질문에는 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1번 볼게요.
자, 세 개의 별량 ABC의 평균이 8이다. 그럼 채원아 이거는 식으로 나타내면 뭘까요? A 어. 플러스 어. B 플러스 C 음. 나누기 3. 그치. 그것이 8이죠.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24. 24다. 이렇게 되겠고, 그럼 5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려면 이 5개를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란 얘기지? 그치, 요걸 5로 나누란 얘기지. 근데 우리는 이미 요게 뭐라는 걸 알고 있어? 24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24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35를 5로 나누는 거니까 다음 뭐예요? 3번. 7. 그쵸? 3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내려가서 정연이와 민우의 사격 점수를 조사했다. 정연이와 민우의 사격 점수의 중앙값을 A, B라고 했을 때 이 중앙값 구하라 그러면 맨날 그냥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중앙값은 9입니다. 이런 애들 맨날 있거든. 매번 있어, 매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앙값을 구할 때는 항상 일단 재배열을 해야죠. 그쵸? 크기 순서대로 작은 애부터. 얘는 작은 애부터 써보면은 2, 3, 5, 6, 88, 90인가? 네. 88, 90. 자, 그러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렇게가 되는 거니까, 그치? 중앙값은 얼마다? 7이죠. A는 7. 자, 민우도 재배열을 해야죠. 민우 것도 재배열을 해보면 제일 낮은 게 3인가요? 3, 4, 5, 5. 안 써도 되죠? 이거죠. 그죠? 뭐 3개 더 있을 거고, 그치? 전체가 7개니까 네 번째 게 중앙값이다. 그래서 중앙값 B는 5가 되겠죠. 그러면은 A랑 B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2네요. 그죠? 12. 자, 내려가서 3번은 석균의 동네 12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수를 조사를 했는데 자녀의 수가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여기 4시야.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봐라. 일단 만만한 최빈값부터 구할까? 제일 많은 게 1이 제일 많네요. 그죠? 2보다 1이 더 많죠. 그죠? 잠시만. 맞아, 보겠습니다. 최빈값이 1이었고, 최빈값 1. 그러니까 C가 1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구해야 되니까 다 더해야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까지가 10이고. 21인가? 네, 21. 그러면은 21. 평균은 21을 얼마로 나눈 거야? 12로 나눈 건가? 4분의 7. 그러면은 4분의 7. 그 다음에 B는 이제 중앙값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가 12개니까 그럼 12개면은 중앙에 있는 게 몇 번째 몇 번째예요? 6번째와 7번째죠. 그죠? 그럼 우린 6번째와 7번째까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를 크기 순서대로 다시 배열해 보면은 0이 하나 있고 1이 5개가 있죠. 그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6번째고. 그럼 7번째가 이제 1 다 했으니까 2가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게 6번째고 얘가 7번째니까 끝났죠? 중앙값은 1.5, 2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큰가요? 아니군요. 맞나? A 맞는데? A가 제일 크죠? A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죠? 이렇게, 그치?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넘어가서 자, 76쪽에 보면은 산포도라는 게 나오죠. 산포도. 어떻게 띄어 있는 걸까? 산포도일까? 3포 띄우고 산포도일까? 산포도죠, 산포. 그지. 산포되어 있는 정도 이런 거겠죠, 그죠? 네, 산포도는 아니겠죠. 산포되어 있는 정도. 그 산포되어 있다는 게 뭐야? 그지, 이렇게 퍼뜨려져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퍼뜨려져 있다는 얘기인데 퍼뜨려져 있는 정도 이런 뜻입니다. 퍼뜨려져 있는 정도. 그래서 산포도에는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는 값과 분산 그리고 또 하나는 표준 편차 이렇게 두 가지 값을 우리가 산포도에 해당되는 값으로 배우는데 이 표준 편차라는 거는 얘는 그냥 맨날 이겁니다.
분산을 구한 다음에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분산이라는 값을 잘 구할 수 있으면 되거든. 얘가 구해지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분산이라는 거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채원이하고 서연이가 시험을 봤는데 채원이는 80, 85, 90, 95, 100이야. 서연이는 90, 90, 90, 90, 90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 평균을 구해보면은 둘이 평균이 어떨까? 똑같아요. 똑같아. 둘 다 90 아니야? 예. 그죠? 둘 다 평균은 90이에요. 근데 평균만 놓고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분명히 각각 개개의 점수는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평균적인 인간이죠. 평균에만 다 딱 모여있죠, 점수들이. 그죠? 아주 평균적인 인간이고 채원이는 약간 뭐랄까? 심해. 뭔가 굴곡이 있는 인간이죠. 그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죠? 근데 이거를 평균만 갖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정도를 좀 표현해 보자. 그러니까 서연이처럼 평균 주변에 따닥따닥 별량들이 몰려 있는 경우, 이거는 퍼져 있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산이 이런 점수 분포는 분산이 매우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포도가 매우 작은 상황이에요. 분산이 0인 거예요, 0. 전혀 퍼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채원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평균은 90인데 90보다 더 낮은 값도 있고 90보다 더 높은 값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점수의 분포는 분산이 큰 겁니다. 산포도도 큰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야, 너는 정말 점수가 고르구나. 고르다. 고르다라는 말은 어떤 친구한테 할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골고루 점수가 다 있다고 넌 점수가 고르구나 이렇게 말할까? 그건 약간 좀 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지 너는 과목별로 점수가 참 고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분산이 작은 거, 산포도가 작은 것이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르다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고르다라고 말하면 분산이 작다, 평균 주변에 밀집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분산이나 산포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분산을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 얘가 이제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하자는 거잖아. 숫자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분산의 뜻으로 외워줘야 되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조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의 뜻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편차라는 거는 편차라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별량이라는 건 그냥 이 하나하나 조사한 이 과목들의 점수,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하나하나의 개개의 값들을 별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별량이 전부 90이고 평균도 90이니까 편차가 다 얼마야? 빵빵빵빵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든 뭐 제곱을 하든 뭘 하든 다 빵인 거예요. 근데 채원이 같은 경우는 80점에 대한 편차가 뭘까요? 그치? 편차는 요거 80에서 평균인 9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그치? 첫 번째 별량에 대한 편차가. 그럼 두 번째 별량에 대한 편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세 번째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은 5가 될 거고, 그 다음이 10이 되겠죠. 요게 지금 채원이의 편차예요. 채원이의 편차. 그런데 이 편차를 잘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 5개의 값을 다 더했을 때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입니다. 만약에 이걸 편차를 더해봤는데 0이 안 나온다?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평균을 잘못 구한 거예요. 그죠?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편차는 이렇게 별량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구해주는 건데 방금 말했다시피 그냥 더하면 맨날 0 나오거든.
그래서 그냥 더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자 5개였으니까 5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분산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분산을 구해보면 자 채원이의 분산은 요거 제곱해가지고 싹 더해줘야 되니까 100 더하기 25 더하기 빵 더하기 25 더하기 100이죠. 얘를 몇으로 나눈다? 5로 나눈다. 그러면 250을 5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분산이 50이 되는 거야. 어쨌든 서현이는 아까 0이었으니까 서현이에 비하면 훨씬 큰 분산이죠. 그죠? 그리고 분산이 50이면 아까 말했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는 친구는 무조건 분산에다가 어떻게 하랬죠? 루트를 씌우랬죠.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워요. 루트 50이잖아. 근데 우리가 또 루트 50을 루트 50이라고 쓰고 지나가기 좀 그렇죠. 몇 루트 몇이죠? 5루트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읽어보면은 편차들의 표준이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편차를 어떻게 해가지고 더했어요?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했죠.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서 그 확 벌어졌던 그 어떤 차이를 루트를 씌우면서 다시 되돌려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거고 분산은 50, 표준 편차는 5루트 2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요거죠, 요거.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서 말하는 편차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는 거. 그쵸? 요것을 꼭 암기해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77쪽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77쪽에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6명의 학생들이 한 달 동안 편의점을 이용한 횟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냈죠. 편차. 문제를 딱 보자마자 편차면 어떤 성질이 있었어? 다 더하면은 늘 0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x를 보자마자 이거 다 더하면 0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네. 그치? 지금 음수들만 더해보면 음수들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고 양수들만 더해보면 양수들은 9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그래야 전체적으로 0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C의 편차가 마이너스 3인 건 알겠어. 그럼 편차가 아까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냐면 뭐에서 못 빼는 거였죠? 별량 빼기 평균이었죠. 그죠? 비읍이 먼저잖아. 비읍이 먼저. 별량이 앞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빼면 큰일 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건데 평균은 23회라 그랬잖아. 평균이 23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니까 C의 편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럼 C의 별량은 얼마였단 얘기? 얘는 20이었단 얘기죠. 그쵸? 그쵸? 그래서 C가 편의점을 간 횟수는 20번이었다. 답은 1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편의점을 제일 많이 간 친구는 누구야? 2죠. 2. 2는 몇 번 간 거야? 27번 간 겁니다. 그쵸? 이게 편차가 4니까 평균보다 4번을 더 많이 갔다 이런 거죠. 그쵸? 이 A 같은 친구는 평균보다 어때? 5번을 더 적게 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18번밖에 안 간 거죠. 그쵸?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2번은 자, 이제 분산을 구해봐라. 야, 분산을 구해보라 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주면은 평균을 구하기가 좀 싫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 평균을 구할 때 조금 그래도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100의 자리를 떼요? 그래 놓고 나중에 100도 한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번에 뭐 시험을 봤는데 내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5과목을 봤는데 98, 99, 100, 100, 98이야. 이거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100에서 저걸 뺀 다음에 나누기 5하고 거기서 100을 다시 빼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내 평균을 100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내 평균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요런 점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정한 평균에 비해서 2점이 낮죠. 얘는 어때요? 1점이 낮죠. 얘는 그대로죠. 내가 예상한 평균 그대로 나왔죠. 얘는 어때요? 2점이 낮죠. 그럼 총점이 5점이 부족하죠. 그럼 그 부족한 5점을 5과목이니까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럼 내 평균이 몇 점일까? 99점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가평균. 처음에 값을 딱 보고 아 대충 이쯤 나오겠는데?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에서 넘치거나 부족한 값만 쫙 모아. 그것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아까 구한 가평균에다가 더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120 근방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가평균을 120으로 설정을 하면 더하기 빼기 해주시면 되죠. 가평균을 120으로 설정하면 첫 번째 친구는 2점이 남고 두 번째 친구는 2점이 부족하고 세 번째는 6점이 부족하고 그 다음은 6점이 남죠. 그리고 마지막은 10점이 남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이거 없어지네 이렇게. 그죠? 그럼 10점이 남는데 이거 우리 5개니까 이거 5로 나누면 얼마예요? 2지. 그치? 그럼 내가 설정한 가평균에 비해서 2점이 높았다는 거니까 평균은 몇이에요? 120이죠.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을 조금 더 뭐랄까 고차원적으로 구할 수 있죠. 고차원적으로. 단순히 막 다 더하는 것보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분산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제. 자, 평균 적으라고 구했어요.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단축키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했더라? 자, 평균을 121이라고 구했으니까 122라고 구했으니까 이제 뭘 구할 차례죠? 분산을 구하려면 이것들을 하나씩 쓸 차례죠. 편차. 그죠? 편차는 아까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5개의 값에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빼주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는 그냥 빼면은 빵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8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와야 정상? 0이 나와야 정상. 0 나오죠? 지금까지 맞게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할 건데 분산을 구하려면은 편차들을 다 어떻게 해서 더한다? 제곱해서 더해서 5로 나누는 거죠? 그럼 0, 16, 64, 16, 64. 그러면 160을 5로 나눴다. 얼마야? 32. 이렇게 되겠지, 그치? 32. 그래서 요것이 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이제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눈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약간 조금 헷갈려.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요거 아까 강조했던 걸 잘 기억해 주시고 3번으로 가면 요런 게 이제 통계 단원에서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것도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을 잘 따라가 보면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처음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물어봤잖아. 이걸 구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요? 대충 예상을 좀 해보자면 이걸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거는 그냥 이 평균이 6이다 라는 식을 잘 정리하면 여기서 x 플러스 y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이 4.8이다 그랬죠. 이 분산이 4.8이다를 잘 정리하면 여기다가 요거까지 이용해주면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분산을 구하는 식이 관건이죠. 자, 일단은 평균 구하는 식부터 써보면 자, 평균 구하는 식은 5랑 9랑 x, y 8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5로 나누면 평균이 6인 거죠. 이게 정리하면 뭘까 서연아? 딱 x 플러스 y만 남기면 이거요? 뭘까? 3 아닌데요?
8, 그쵸? 8, 그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분산이 4.8이다. 요걸 이제 식으로 잘 쓰는 건데, 자, 분산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이 5개 별량에 뭐부터 구해야 돼? 편차, 그치? 편차. 자, 편차를 하나씩 써볼게요. 편차. 자, 평균이 6입니다. 평균이 6이니까 첫 번째 별량의 편차는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 별량의 편차는 3이고요. 세 번째는 x 마이너스 6이죠. 네 번째는 y 마이너스 6이고 마지막은 2죠. 그쵸? 물론 이렇게 5개를 다 더하면 0일 거예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 이미 여기서 이미 얻어낸 식이 또 한 번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분산으로 갈게요. 자, 분산으로 가려면 방금 구한 애들을 다 뭐 해줘야 돼? 제곱해서 더해줘야죠. 그리고 5로 나눌 거지 마지막에. 그러면은 요놈 제곱 1, 요놈 제곱 9,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이 y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요. 마지막에 4가 되겠죠. 얘가 얼마다? 4.8이다. 그치? 자, 그러면 양변에 5 곱해주고 요거 전개를 시키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요놈 전개시킨 것부터 써보면 요거 전개하면 x제곱 튀어나오고 y제곱 튀어나오고 요거 전개했을 때 몇 x 나와요? 마이너스 12x.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12y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2로 묶으면은 x 플러스 y 되겠죠. 이렇게 묶어놔야 아까 전에 찾아놓은 요걸 써먹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고요. 자, 여기서 상수항 36, 여기서 상수항 36이니까 72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 9, 4니까 플러스 14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5 곱해놨으니까 얼마? 24 이렇게 됐네. 맞죠?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얘가 얼마였어? 8이었어요. 얘가 8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얼마예요? 96. 마이너스 96이면 요거 둘이 더하면은 플러스 86인가? 그죠? 그럼 요거가 다 합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10 되나요? 그쵸? 그럼 그거만 넘기면 요 놈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푸는 문제고, 요게 이제 통계 단원에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5학급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냈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이론들을, 그지? 이론들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죠. 요 표현. 고르다라는 말 있죠. 그쵸? 고르다. 이 말이 빠질 수가 없어, 이런 문제는. 자, 아까 전에 고르다는 무슨 뜻이랬더라? 분산이 작은 거. 그쵸? 그러니까 가장 분산이 작은 애가 일단 4번의 답인 거야. 그쵸? 그럼 분산이 가장 작은 애가 누군가요? 찾기가 어렵게 해놨네. 그치? 분산이 가장 작은 애가 누구예요, 지금?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거니까 보인다. 몇 번? 4번이 제일 작죠? 그쵸? 뭐 이런 거는 뭐 적어도 어쨌든 10보단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산이 가장 작은 데는 여기가 맞고, 그러면 가장 고른 학급이 4번. 이게 답이잖아, 그러면. 맞춰버렸구만.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반 학생 수가 3반 학생 수보다 많다. 이거를 이 자료에서 알 수가 있나? 알 수 없죠. 그죠?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다음에 수학 성적이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한 학급. 이거는 그냥 평균이 제일 높은 학급을 말하는 거니까 평균이 제일 높은 학급은 얘네죠, 얘네. 그쵸? 5반이 아니죠. 2번 탈락. 자, 3반에 80점 이상인 학생은 없다. 야, 이거는 너무 3반 애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반평균이 70점이지만 여기에 전교 1등 있을지 누가 알아? 그거 모르는 거지, 그치? 이거 틀렸죠. 알 수 없죠, 이거는. 70점 미만인 학생 수는 1반과 4반이 같다. 1반과 4반. 1반과 4반은 평균이 같죠. 평균이 같아요. 그런데 표준 편차는 얘네가 크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78점이야, 여기가.
여기가 78점이고 1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로 갈수록 학생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이 78점이면 뭐 대략적으로 78점에 가장 많은 애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11.3이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표준 편차가 8.2다. 표준 편차 좀 작아졌죠? 이거는 그러면 얘에 비해서는 어떤 걸까? 옆으로 가야지 말이 되겠다. 가운데를 맞춰줘야지. 자, 표준 편차가 조금 작아졌다는 건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안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4반 애들은 1반에 비해서는 평균에 많은 애들이 몰려 있어야 돼. 평균에. 그럼 그래프로 표현하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오니? 빨간 애가 좀 더 평균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8반의 점수가 아니 4반의 점수가 조금 더 고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작죠?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고르다라는 얘기죠. 고르다라는 건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 있다. 그렇죠? 그래서 빨간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70점 미만인 학생 수는 1반과 4반이 같다. 여기가 78점이니까 70점이면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쯤에 70점 있겠지. 그러면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이 파란 게 지금 1반이고 빨간 게 4반이잖아. 뭐 어느 반이 많은 것 같아? 70점 미만인 학생 수? 1반의 그래프가 더 높죠. 그럼 이거를 같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틀렸고요. 만약에 1반 학생이 더 많다. 70점 미만인 학생이 1반 학생이 더 많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맞을까? 그것도 함정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분포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극단적이지만 1반의 학생이 엄청 적고 4반의 학생이 졸라 많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게 그래프가 낮다고 해서 이게 학생이 더 적은 거라고 말할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5번은 뭐 맞을 수가 없죠. 정확하게 맞는 것은 4번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돼가지고 확률과 통계 가면요,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런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고3 때 배우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갖다 쓴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4번이 확실히 맞다.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79쪽에서는 일단 잠깐 한번 풀 시간 한번 줘볼게요. 1번 한번 풀어봅시다. 79쪽 1번 잘 생각해봐. 풀어봅시다. 답이 뭘까? 자, 6명의 키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그럼 6명의 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있을 텐데 그 중에 세 번째 키가 167이에요. 여기가 167이고 중앙값이 171이면은 6명의 중앙값은 어떻게 구해? 세 번째와 네 번째 평균 아니야.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 평균을 구했는데 평균이 171이 나온 거죠. 그쵸? 그럼 이 친구의 키는 뭘까요? 175였겠죠? 175. 그래야지 둘의 평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둘의 키는 알았어. 자, 그런데 이 모둠에 키가 177인 학생이 들어왔어요. 이 177인 학생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75보다는 오른쪽에 하나가 추가되겠지. 그럼 오른쪽에 뭐 이렇게 한 명이 추가가 된다면 이 7명의 중앙값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얘가. 그치? 그쵸? 그래서 답은 175가 됩니다. 서연이는 여기를 171이라고 생각했구나.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이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풀고 나서 팁을 좀 줄게요. 풀고 나서. 자, 한번 볼까요? 4개의 별량의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3이다. 그러면 일단
뭐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40이겠죠? 평균이 10이니까. 그 다음에 분산이 3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건데, 분산이 3이니까 이 별량에서 평균 10을 빼야죠. 빼고 제곱하고,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또 B에서 10 빼고 제곱하고, C에서 10 빼고 제곱하고, D에서 10 빼고 제곱해가지고 이걸 4로 나누면 3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의 값은 얼마예요? 12인 거지. 그치?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두 가지 식이고요. 그러면 얘네 두 식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은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죠.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요거를 전개시켰을 때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으로 묶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나오겠죠. 상상되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20A 이렇게 나오니까 상수항이 100이니까 400 플러스 400 하면은 요게 10인데, 자 요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40이죠. 요게 40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요게 800이네요. 800. 그럼 이하면 마이너스 400이니까 넘어가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의 값은 얼마구나? 412구나. 그치?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 넷의 평균하고 얘네 넷의 분산입니다. 그죠? 자, 평균은 이것들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2A, 2B, 2C, 2D 이렇게 더해가지고 얘를 4로 나누면 이게 평균일 거 아니에요. 근데 A, B, C, D 더한 게 40이었으니까 이거는 80을 4로 나누는 거 아닌가? 80을 4로 나누면 얼마예요? 20이지. 그럼 이게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n 값입니다. 그러면 분산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분산 구할 때, 자 2A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방금 구한 얘네들의 평균 20을 빼야 되죠. 그죠? 얘네들의 평균 20을 빼고 이것을 뭐 한다? 제곱. 플러스 또 2B에서 평균 20을 빼고 제곱. 그 다음에 2C에서 20을 빼고 제곱. 2D에서 20을 빼고 제곱이죠. 이걸 뭘로 나누면 답이야? 이걸 4로 나누면 답이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분수의 값을 우리가 요것만 갖고도 찾을 수 있지 않니? 요거 보이니? 요게 지금 요거 잘 보시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를 2로 묶으면은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2로 묶으면은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2A-20이라는 거는 2로 묶어가지고 A-10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통째로 제곱해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앞에 붙어있는 요 2는 이거 받으면 얼마 돼요? 4인 거야. 4. 그러니까 요 분자에 있는 얘네들의 값은 자, 요 값의 몇 배다? 4배가 되는 거죠. 맞니? 그치? 4배. 그러면 요 분자가 지금 그럼 얼마야? 48인가? 요거의 4배 아니야. 그럼 분자가 48이고 그 분자를 다시 어떻게 했어? 4로 나눴죠. 그럼 얼마가 돼요? 12가 되는 거지. 12. 그래서 요거는 분산 n이 된다. 그쵸? 그래서 답은 요거 더하기 요거 해가지고 얼마예요? 32. 자,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뭔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 만나면 이렇게 안 풀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자. 변형된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 자, 여기다가 이렇게만 기억해 놓을게요. 평균은 평균 땡땡 플러스하고 곱하기 이렇게 써놓으시고, 분산은 곱하기의 제곱 써놓읍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별량에다가 똑같은 어떤 연산을 한 거죠. 이런 걸 이제 1차 변환이라고 하는데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는. 근데 곱하기 2를 해봤더니 자, 평균은 어떻게 됐어? 원래 평균에서 그대로 2배가 됐죠. 곱하기 2를 했더니 평균이 2배가 됐다. 이게 우연이겠어? 필연이죠. 무조건이죠. 곱하기 얼마를 하면요 무조건 평균도 똑같이 갑니다. 근데 분산은 봐봐요. 분산은 3이었는데 분산 얼마 됐죠? 12가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2배를 했는데 분산은 4배가 됐죠. 그 4배가 된 것도 다 곱하기의 제곱배만큼 변한다는 이 규칙을 따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령 만약에 이 문제에서 문제를 살짝 변형해 볼게. A, B, C, D를 지금 요거는 그냥 2배만 했잖아요. 2배가 아니라 변형해서 만약에 요 4개의 별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짓을 했다. 3A 플러스 1, 3B 플러스 1, 3C 플러스 1, 3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곱하기 3 더하기 1을 다 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은 어떻게 변하냐면 평균은 곱하기와 더하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곱하기 3하고 더하기 1한 거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라. 그럼 평균 얼마야? 여기다 그대로 곱하기 3하고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은 3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분산 3이었죠. 분산 3이었는데 얘네들은 전부 곱하기 3 더하기를 했지. 근데 여기 분산해 봐봐. 분산에는 곱하기의 제곱은 써있지만 더하기는 없죠. 더하기 1을 한 것은 분산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분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생각해봐. 분산이 뭔데? 평균에서부터 퍼져 있는 정도 아니야. 근데 더하기 1을 했다는 건 이 값들을 그냥 이렇게 옮긴 거죠. 플러스 1 한 거잖아. 이 간격에 영향을 주겠어? 간격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더하기 1을 한 것은 분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분산은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만 보면 되고요. 3이 곱해졌으면 분산은 몇 배가 될까? 9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의 제곱배. 그래서 얘네들의 분산은 얼마가 된다? 원래 분산이 3이었으니까 9배가 돼가지고 27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요걸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쓰고요. 중학교 문제도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그냥 이걸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푸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겠지.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3번. 오늘 요 문제까지만 풀게요. 3번. 자, 어느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5명, 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자 경시대회에서 학생들이 받은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냈다. 3학년 전체 학생의 경시대 점수의 표준 편차는? 이거는 요걸 먼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 뭐 20명이고 여학생이 10명이에요. 남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80점이고 여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90점이다. 이때 이 30명 학생들의 전체 평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 20명의 평균이 80점, 여자 10명의 평균이 90점. 그럼 이 전체 평균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 다 20 곱하기 80, 50 곱하기 90 한 다음에 30으로 나눠요. 맞아. 학생 수, 남학생 수에다가 남학생의 평균을 곱해야 돼요. 곱하면 얼마지? 1600이지. 1600 플러스 90에다가 10 곱해가지고 900. 이거를 얼마로 나눠? 30.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 20하고 80을 곱해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1600이 남학생들 20명 점수의 합이죠. 이 900은 뭐야? 여학생들 10명 점수의 합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더해줘야 이게 30명 점수의 총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30으로 나눠줘야 전체 평균이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요런 생각을 했다면 자, 요것도 한번 봐봐. 우선 표준 편차가 4니까 우리는 분산으로 넘어가서 계산할 겁니다. 표준 편차가 4라면 분산은 몇일까요? 16이죠. 16. 그지?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다시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되겠죠? 그럼 여학생의 분산은
20이 되겠죠? 그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남학생이 25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남학생의 분산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그치? 자, 왜 그렇게 계산하냐면 분산이라는 것도 아까 분명히 뭐라고 적었었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적었었잖아. 그러니까 분산도 계산을 하는 방식이 평균을 구하는 방식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 남학생들의 분산인 16에다가 남학생의 학생 수인 25를 곱하면 이때 나오는 숫자가 뭘 뜻할까요? 남학생들의 편차 제곱을 싹 더해놓은 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여학생들의 분산 20에다가 여학생의 학생 수인 15를 곱하면 이게 여학생들의 편차 제곱을 싹 더해놓은 거.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남학생, 여학생을 합쳐가지고 편차 제곱을 다 더해놓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걸 다시 뭘로 나눈 분산이 돼요? 그치. 남녀 합쳐서 40명이니까 요것을 40으로 나눈 것이 전체의 분산이 되겠다. 전체의 분산. 그럼 요게 400이고 요게 300이니까 700인가요? 700. 700을 40으로 나눴으니까 4분의 70이네요. 4분의 70. 4분의 70이면은 루트 씌우면 얼마야?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전체 평균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전체 분산을 구할 수 있다. 됐나요? 뭐 이거면 거의 끝났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중단원 마무리죠. 네. 한 타임에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없겠니? 공교재는 83까지. 워크북은 어디까지 할까? 워크북은 56까지. 56 아니죠? 56 맞네요. 네, 56까지.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니네가 확인받아야 될 거, 나한테 이제 도장을 받으면 되겠죠, 나한테. 이제 대강으로 안 넘어가는 거 알죠? 여기서 도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도장은 본교재는 71까지 저번에 다 받았니? 71, 49까지 다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럼 그거 받으면 되겠네요. 49까지 채점 다 했나 우리? 어디요? 워크북. 본교재는 71, 워크북은 49, 쌤은 170. 네, 받았. 네. 네. 그러면 검사만 받으면 되나요? 네. 오케이. 자, 요렇게를 검사를 받으시고, 요게 다 되면은 요거 숙제를 좀 하다가 7시에 귀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